여러분, 한 번쯤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랜만에 동료들과 술자리를 마치고 무심코 들어간 마사지샵에서 한때 목숨 걸고 사랑했던 첫사랑을 다시 마주친다면요. 하지만 그 첫사랑이 지금은 절친의 아내라면?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그녀가 그곳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무도 가슴 아픈 사연 때문이라면요.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충격적인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평범한 회사원 정우 씨. 그는 단순히 회식 자리를 마치고 술을 깨겠다는 생각으로 마사지샵에 들어갔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의 인생은 송두리째 흔들리게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진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몇 주 동안 회사에서 진행된 대형 프로젝트가 막을 내린 날이었죠. 성과 발표까지 무사히 끝냈고 팀원들 모두가 모여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식당 안은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했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소주잔을 비우면 비울수록 속이 채워지기는커녕 오히려 공허함만 깊어졌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치 다른 세상에 홀로 떨어져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야, 오늘은 좀 달려보자. 그래. 프로젝트도 끝났는데 이럴 때 한번 풀어야지. 사람들은 서로 잔을 권하며 들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웃음 속에 진심으로 섞이지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 술이 돌자 한 선배가 장난스레 외쳤습니다. 노래방은 이제 지겹지 않냐? 오늘은 색다르게 마사지나 받고 가자. 근처에 마사지샵 있다던데. 오 좋죠. 요즘 허리도 아픈데 잘 됐네. 술도 좀 깨고 피로도 풀고 얼마나 좋아. 술에 취한 동료들이 우르르 일어섰습니다. 저 역시 별다른 생각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머릿속은 술기운에 흐릿했고 판단력은 이미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집으로 그냥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괜히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골목길을 걸어 들어가니 네온사인이 희미하게 깜빡이는 간판 하나가 보였습니다. 전신 마사지 피로 회복. 낡아 보이는 간판이었지만 취기에 젖은 동료들에게는 작은 안식처처럼 보였습니다. 프런트에서 계산을 하고 직원의 안내를 따라 좁은 복도를 걸었습니다. 복도에는 은은한 아로마 향이 감돌고 있었고 어딘가 쓸쓸하면서도 차분한 음악이 잔잔히 흘러나왔습니다. 술기운에 휘청거리며 작은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방 안은 어둑했고 한쪽 벽에는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따뜻한 수건이 깔려 있었고 공기에는 은근한 허브 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몸을 눕히자 긴장이 풀리며 눈이 감길 듯 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조용히 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발소리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편하게 누워 계세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익숙하면서도 믿기지 않는 목소리. 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거기 서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제 친구 성규의 아내 미영이었습니다. 아니, 그보다 먼저 제 머리를 스친 단어는 첫사랑이었습니다. 30해 가까운 세월 동안 가슴 깊숙이 묻어두었던 그리움과 미련으로 얼룩진 이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몸은 굳어버렸고 술기운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차가운 얼음물 속에 빠진 것처럼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미영 역시 순간 눈이 커다래졌지만 곧 시선을 피하며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편히 누우세요. 긴장하지 마시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최대한 차분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아야 할지 그대로 바라봐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방 안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왜 하필 여기서 왜 내가 30년 전 벚꽃 흩날리던 캠퍼스 잔디밭에서 처음 마주쳤던 그녀의 미소가 눈앞에 겹쳐 보였습니다. 같이 커피를 마시며 나누던 사소한 이야기들, 비오는 날 낡은 우산을 함께 쓰고 뛰던 모습들, 군 입대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보냈던 편지, 그리고 갑작스러운 이별. 그 모든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도 잔인했습니다. 그녀는 지금 제 친구의 아내였고 동시에 여기에서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음악 소리와 제 거친 숨소리만 울렸습니다. 그 순간 제 삶이 완전히 뒤집히는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숨막힐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저는 여전히 얼어붙은 듯한 상태였고 미영은 아무렇지 않은 척 침착하게 움직이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걸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손님, 긴장하지 마시고 편히 계세요. 차갑고 무심한 목소리였지만 그 속에 감춰진 떨림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술기운이 순식간에 사라진 대신 가슴은 쿵쾅거리며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질문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정말 내가 맞는 거니? 왜 이런 곳에서?
성규는 알고 있는 거야? 머릿속은 복잡했고 심장은 죄책감과 혼란으로 요동쳤습니다. 미영아. 결국 제 입에서 그녀의 이름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녀는 순간 움찔했지만 곧 고개를 돌리며 최대한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손님. 잘못 보신 것 같네요. 그 말은 제 가슴을 송두리째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눈빛은 거짓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저를 알아봤고 분명히 저 역시 그녀를 알아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방 안에 잔잔한 음악이 오히려 두 사람의 숨소리를 더 크게 부각시켰습니다.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왜 여기 있는 거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러자 그녀는 동작을 멈추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우 씨, 제발 아무 말도 묻지 말아주세요. 이 사실이 알려지면 저는 끝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마치 모든 걸 포기한 사람처럼, 동시에 모든 걸 지켜야 하는 사람처럼.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다그칠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니 오래전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밀려왔습니다. 벚꽃 흩날리던 캠퍼스, 봄바람에 날리던 그녀의 머리카락, 도서관 계단에서 값싼 자판기 커피를 마시며 나누던 꿈과 미래, 비오는 여름날 낡은 우산 하나를 함께 쓰며 뛰던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 입대를 앞두고 함께 걸었던 강가. 그날 그녀는 끝내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 남긴 짧은 편지가 모든 걸 말해주었습니다.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잊지 않을게. 그 편지 이후 그녀는 제 인생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는 소문만 남았습니다.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왜 그렇게 떠나야 했는지. 그저 가슴 한켠에 묻어두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30년이 지난 이 순간 그녀는 제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친구의 아내라는 신분으로, 그리고 이 낯선 장소에서. 저는 눈을 뜰 수도 감을 수도 없었습니다. 한쪽에서는 그녀를 껴안고 싶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감정은 소용돌이쳤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다시 말했습니다. 제발 그냥 모른 척 해주세요. 부탁이에요.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모른 척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럴 수 없다는 걸 저는 직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너무도 깊은 슬픔과 두려움이 숨어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침대에 누웠지만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빛, 떨리는 손끝, 간절한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알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끌어올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미영아.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친구 성규와 함께 외근을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둘이 단둘이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술 한 잔 걸친 성규의 태도는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야, 정우야. 인생 별거 없더라. 그냥 놀고 즐기면 되는 거지. 그의 말투에는 가벼움과 동시에 무책임함이 묻어났습니다. 평소 알던 성규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성규가 젊은 여자와 다정하게 손을 잡고 들어가는 모습을 본 것이죠. 그들의 웃음소리,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부부가 나눌 법한 애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분명히 미영이 아니었습니다.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가슴은 분노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내 아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모르면서 넌 대체 뭐 하는 거야? 저는 그 자리에서 당장 달려가 따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영의 간절한 눈빛과 목소리가 다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제발 그냥 모른 척 해주세요. 그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모른 척하고 있었던 걸까요? 며칠 뒤 저는 다시 그 골목을 찾았습니다. 술기운 때문도 아니었고 우연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도저히 참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골목 끝에 작은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여전히 조용히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가 저를 보자마자 눈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정우 씨, 왜 또 오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한없이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주저하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성규 다른 여자랑 있는 거 봤어. 넌 알고 있었던 거야?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고개를 떨구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놀랍지도 않아요. 그냥 제가 모르는 척해야만 하는 거죠.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조차 억지로 삼키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제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해? 왜 넌 여기서 이런 일을 하고 있어? 말해줘, 미영아. 제발. 그러자 그녀는 제 눈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정우 씨, 지금은 그냥 살아남는 게 전부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체념과 고통 그리고 잔잔한 희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골목 바깥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서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성규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람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술에 절은 듯한 눈빛으로 저와 미영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야, 너네 둘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골목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은 폭발할 듯 뛰었고 손끝은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가장 치명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들려온 성규의 목소리는 술 냄새와 함께 날카롭게 퍼져나갔습니다. 너네 둘 대체 뭐 하는 거야? 그의 눈빛은 충혈되어 있었고 저와 미영을 번갈아 바라보며 분노와 의심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미영 앞에 서듯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황급히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정우 씨,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두려움과 체념이 뒤섞인 떨림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성규는 비틀거리며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왜 대답을 안 해? 너네 둘 뭐야? 여기서 만나기로 한 거야? 그의 말에는 술기운만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인 불신과 의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차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폭로하고 싶었습니다. 내 아내가 왜 이런 곳에 있는지 알아? 네가 어떤 짓을 했는지 내가 다 봤어. 그렇게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미영이 제 손을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울먹였지만 단호했습니다.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부탁이에요. 그 한마디에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피가 날 정도로 세게 깨문 입술 사이로 말이 새어나올 뻔했지만 끝내 참았습니다. 성규는 눈을 부릅뜨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뭐야. 별거 아닌가 보네. 괜히 내가 예민했나 보지. 그러고는 휘청이며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에는 무책임함과 비겁함이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성규가 사라지자 골목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미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벽에 기대 앉았습니다. 눈가에는 맺혔던 눈물이 이제는 자유롭게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해? 넌 행복해야 할 사람이잖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제 목소리는 떨렸고 가슴은 분노와 슬픔으로 터질 듯 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우 씨 행복 같은 건 저한테 사치예요. 지금은 그저 버티는 게 전부예요. 그 말은 제 가슴을 산산이 부수었습니다. 저는 충동적으로 그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도망쳐. 나랑 같이 다시 시작할 수도 있잖아. 내가 도와줄게. 넌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아닌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이제 너무 늦었어요. 저한테는 선택지가 없어요. 그리고 정우 씨까지 망치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심장은 계속 울부짖고 있었지만 머리는 그녀의 현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습니다. 혹시 언젠가 필요할 때가 있으면 꼭 연락해줘. 나는 기다릴 거야. 네가 어떤 상황에 있든 난 널 외면하지 않을 거야. 그녀는 한참 동안 명함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정우 씨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눈물은 체념의 눈물이자 동시에 아주 작은 희망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밤 무거운 발걸음으로 골목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작은 불빛 아래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 모습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아프면서도 잊을 수 없는 장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녀를 구하고 싶다. 하지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녀가 원하는 대로 모른 척해 주는 것뿐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제 삶의 또 다른 무거운 비밀이 시작되었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하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그 안에는 감당하기 힘든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을 수 있죠. 오늘의 이야기는 한 남자의 충격적인 재회이자 한 여자의 슬픈 현실이었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이해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진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